혹시 설계 중에 이런 피드백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디자인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 너무 복잡하기만 하다. 분명 나름의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디자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수님 눈에는 그냥 복잡하게만 보일까요? 이 디자인들을 보시면 어떤 건 유기적이고 어떤 건 또 기하학적이에요. 규칙도 없어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축물엔 단 하나의 건축 철학이 관통하고 있는데요. 바로 약한 건축입니다. 이 디자인들은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코의 작품들인데요. 약한 건축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 부서지기 쉬운 재료라도 쓴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도 직접 볼 수 있는 건축물, 오디오 박물관 오디움을 통해서 건축가 쿠마 켄코의 약한 건축에 대한 설계 코드를 전부 훔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라이노와 그래사프로 직접 구현해보면서 나의 디자인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무리 복잡한 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돈되지 않았다라는 평가 대신에 정말 유니크한데? 라는 평가를 듣게 될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쿠마 켄코는 왜 약한 건축이라는 것을 말하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그가 10살이던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패전의 잿더미 위에서 국가 재건으로 열망이 불타오르던 시기였고 도쿄올림픽은 바로 그 부활의 신호탄이었어요. 어린 쿠마 켄코는 수영하러 간 요요기 경기장에 압도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고 건축가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에 걸쳐서 반기를 들게 될 강한 건축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서 그의 건축 여정은 시작이 된 거죠. 당시 건축계는 콘크리트가 지배하던 거인들의 시대였어요. 쿠마 켄코는 훗날 콘크리트를 장소를 선택하지 않는 보편성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디에나 똑같은 기술로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오히려 그 장소만의 고유한 자연과 기억을 파괴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는 약한 건축이라는 설계 철학을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일본에 들이닥친 두 번의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였어요. 한때 도쿄의 건물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 마천루들은 하룻밤 사이에 탐욕의 흉물로 전락했고 강한 건축의 결과물들에 허무함을 느껴버린 거죠. 두 번째는 1995년 고베 대지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견고하다고 믿었던 강한 건축의 결과물들인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고 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의 붕괴를 겪은 건축가는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결과물이 바로 서울에 있습니다. KCC 서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이 오디오 전문 박물관은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대지의 특징을 그대로 설계에 녹여냈습니다. 쿠마 켄코는 한 인터뷰에서 대지의 큰 레벨 차이를 보고 경사면을 이어주는 대계단을 계곡과 같은 랜드스케이프로 연출해 진입 경험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바로 이 혹두기 방식으로 거칠게 마감된 돌벽이 우리를 도시에서 분리해서 깊은 자연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계곡을 지나면 우리를 감싸는 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숲입니다. 쿠마 켄코는 이 파사드를 통해 계곡물을 크게 만드는 대신에 주변 환경으로 스며드는 듯한 효과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디움의 진짜 특별함은 일반적인 시각적인 경험을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계곡 같은 입구를 지나 로비로 딱 들어서면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알래스카산 편백나무의 짙은 향기입니다. 쿠마 켄코는 차분하게 음향을 감상하기 위해 오감으로 편안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죠. 시각적 경험과 후각적 경험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감각적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한 겁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역시 수직으로 내려 쏟아지는 듯한 2만 개의 알루미늄 파이프들입니다. 이 차가운 금속 파이프에서 그의 건축 철학인 약한 건축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쿠마 켄코가 알루미늄 파이프들로 의도한 것은 바로 도심 속의 숲입니다. 이 파이프들은 숲의 나무들처럼 빛과 그림자를 여과해서 건물 자체의 단단한 물질성을 해체합니다. 쿠마 켄코의 책 자연스러운 건축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축물을 잘게 부수어 입자로 만들면 건축은 약해지고 늘어지며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외피를 둘러싼 2만 개의 파이프가 그거 말하는 입자가 되어서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프들은 어떤 규칙으로 놓이게 된 걸까요? 완전한 랜덤으로 놓였을까요? 만약에 진짜 무작위였으면 이런 형태를 가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디자인인 거죠. 자연의 패턴은 완전한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최현석 셰프가 소금을 막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완벽히 의도된 규칙에 따라서 뿌리는 거죠. 이 정도 뿌렸으면 얼만큼의 간이 되었겠구나 라고 예측하면서요. 그리고 오디움의 파사드에서는 그 증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실장님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건축물을 악기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현악기 줄같이 얇은 파이프들로 디자인되길 원했지만 풍화중을 고려한 실험 끝에 직경 30, 50, 70 세 종류의 파이프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들을 무작위로 배치해서 자연의 무질서함과 질서를 동시에 반영한 거죠. 네, 겉에 이렇게 수직 루버들이 이렇게 쫙 얇게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 옆 모습을 보면은 이 아래쪽은 이렇게 잘려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내 사진이고, 이제 여기가 그 진입로죠. 진입로. 이 진입로를 보게 되면은 이 위쪽에 파이프들이 막 이렇게 무수히 많이 이렇게 뭔가 나뭇잎의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기둥도 여기를 이제 유리같이 이렇게 반사되는 재질을 사용해 가지고 완전 기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측면 도로 쪽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잘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수직 루버들이. 네, 옆에서 봤을 때 아마 이 사진을 가장 제일 유명하게 봤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외부 이 건물 바깥 라인이 1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여기 하부 이쪽이 이제 2단계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내가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수직 파이프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중간 사이즈, 제일 큰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총 사이즈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면 보면서 한번 같이 좀 자세히 봐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마치 그 큰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상부 쪽으로 나뭇잎을 바라볼 때 그 사이사이로 햇빛이 통과하는 이런 느낌을 여기서 의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파이프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끊겨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끝에서는 이렇게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랜덤하게, 이 마지막 길이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내에서 본 거고요. 오른쪽이 거대한 협곡과 같은 그 거대한 계단이 여기 우측에 보이는 거고, 네, 여기서는 아까는 여기에서 이쪽을 바라봤던 건데, 그 이전 사진은 지금 이 반대쪽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2층 도면인데, 아까 여기가 출입구, 보였던 출입구가 여기고, 여기서 바라봤을 때 사진 봤고, 저희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 봤죠. 그리고 1층 레벨, 여기가 더 높은 레벨이에요. 여기가 더 낮은 레벨이고, 그래서 이 지하 공간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했고, 이 옆쪽에는 이제 혹두기 마감을 한 그 거친 벽면이 보이는 거죠. 2층에 또 전시 공간이 놓여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단면으로 긴 쪽으로 자른 단면을 보면 이제 이쪽이 위고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 출입구고, 이렇게 긴 거대한 계단으로 이렇게 1층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보았던 로비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하 1층으로 레벨 차를 이용한 네, 그런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파이프들의 마감 방식인데, 이렇게 H형광으로 프레임을 먼저 짜 놓고, 그리고 이 아래에 이렇게 파이프들을 매달아 놓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봤던 이게 위에 이 H형광이 있고, 이쪽 A번 여기를 보면은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이 트랜섬을 놓고, 그래서 이거를 꽉 끼워 넣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맞물려서 위로 꽉 들어가면서 더 이상 아래로 안 내려오는, 이렇게 살짝 벌어지면서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닿는 형태일 수도 있고, 요거는 디테일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장 쪽이에요. 외장 쪽인데 보면은 레이어가 총 하나, 둘, 세 개 레이어로 되어 있고, 여기 보게 되면은 파이프 개수가 30, 50, 그리고 70 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랜덤하게 놓인다는 거죠, 이 파이프들이. 그리고 보면은 여기 치수, 파이프 센터 치수가 여기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면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인면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서 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이미지를 봤으니까 라이노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건물 사이즈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면 하나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이 단면도 하나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드래그 드롭하면 되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TT 스페이스바에서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무래도 방화문이겠죠? 방화문 사이즈로 SCE 번 눌러서 여기 끝에서 한 뭐 여기 끝까지, 보통 1000이에요 방화문이. 1000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그 1:1 사이즈로 저희가 불러온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게 그 인면도가 매우 작게 되어 있네요. 인면도를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늘려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M 스페이스바에서 뭐 어디 끝을 해줄까요? 여기 끝을 0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원점 0,0으로 놓은 거고, L 스페이스바 0 해가지고 위쪽으로 시프트 꾹 눌러서 이렇게 하나 띄워주고, 또 하나 C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선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선 이거를 M 스페이스바에서 골조 라인에서 했죠. 시프트 꾹 누르고 여기 근처점까지, 그리고 SCE 해가지고 한쪽 라인 클릭해주고 시프트 꾹 누른 다음에 이쪽 골조 라인까지 클릭해서 수직점 잡아주면은 네, 요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세워볼게요. 여기 이 그 지하 1층, 지하 2층이죠. 여기가 지하 1층이네요. 지하 2층 이 바닥면을 잡고 R3 스페이스바에서 로테이트 3D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프트 꾹 누르고 수직점 잡아주고, VV 스페이스바에서 저희가 퍼스펙티브 뷰로 간 다음에 여기 잡고서 이렇게 시프트 꾹 눌러주면은 여기가 이제 그 0, Z축 0에서 여기가 이제 바라봐진 거죠. FR 스페이스바에서 프론트 뷰로 보면은 지하 2층이 Z축 0으로 잘 놓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TT 스페이스바 한번 다시 갔다가 VV 스페이스바 가서 저희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B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뭐 그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그냥 대충 잡아줄게요. 높이 올려주고 컨트롤 알트 S 해가지고 저희가 솔리드 모드, 쉐이드 모드로 본 다음에 FR 스페이스바에서 객체 클릭해주고 SC1 클릭해주고 시프트 꾹 누르고 탭, 시프트 탭을 해줘야 됩니다. 근처점에서 이 꼭대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TT 스페이스바 갔다가 VV 해주면은 네,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 건물에 일단 이 첫 번째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이드를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REC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렉탱글을 TT 스페이스바 가서 저희가 옵셋을 100 정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바깥으로 100, 그 다음 것도 100, 그 다음 것도 100.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아까 CI 스페이스바 하면은 이제 반지름을 10 하게 되면 20짜리 파이프, CI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반지름을 25 하게 되면 50짜리 파이프, CI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반지름을 35 하게 되면 70짜리 파이프, 이것들이 막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이거를 한번 그래스하퍼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VV, 뭐 이건 이제 크게 상관없지만 VV 스페이스바에서 그래스하퍼를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커브를 이용할 거니까 커브를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잡아서 set one 커브를 일단 먼저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하이드 하면은 이렇게 클릭했다가 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그럼 이게 잘 객체가 들어왔다는 거고,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여기다가 원을 그려야 돼요. 원을 아까처럼. 그러면은 CI 스페이스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원을 누르게 되면은 플랜이라는 게 있고 레디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설정해주고 이 반지름을 설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인트를 찍으면은 이 플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바이드를 시켜볼게요. 디바이드 커브를 시켜서 이 카운트를 저희가 500개 정도 한번 나눠볼게요. 디바이드로 500개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 원을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저희가 반지름을 만약에 10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은 전부 다 10짜리 원이 나온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규칙 있게 10, 혹은 25, 혹은 35, 이 세 개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무질서하게 그냥 아예 랜덤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랜덤을 하나 꺼내볼게요. 랜덤을 하나 꺼내보고 여기 레인지와 넘버와 시드를 넣게 되는데, 레인지를 넣기 위해서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꺼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 스타트와 엔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작은 거는 10 정도로 해주자고요. 10에서 제일 큰 게 70이었죠. 저희가 10에서 70 사이에 랜덤한 숫자들을 꺼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레인지에다가 넣어놓고 숫자 몇 개, 500개를 뽑겠다. 이 10과 70 사이에 500개의 숫자를 뽑겠다. 요거 시드는 이제 랜덤 1번 랜덤, 2번 랜덤, 3번 랜덤 이렇게 시드 값을 주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한 5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다 같이 놓을게요. 5 정도 해가지고 여기 시드 값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패널 열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수가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드 값을 좀 옮겨 보면은 시드 값을 이렇게 6으로 옮겼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숫자가 61로 바뀌어 있죠.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고 이 레디우스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무작위로 해보자고요. 무작위로 그냥 아무 숫자나 들어간 거죠 여기에.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아래로. 아까 그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나뉘는데 이것도 그냥 랜덤으로 다 해보자고요. 아무런 규칙 없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주는 거죠. 익스트루드를 해주고 베이스는 이 원들이 될 거고 디렉션은 Z 방향인데 지금 Z 방향에서 여기서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로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네거티브. 그래서 Z 네거티브로 일단 넣어주고 여기서도 그냥 숫자 랜덤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 지금 높이를 몇으로 LE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높이를 쟀는데 45,000 정도네요. 여기 위에 보면 45,000이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랜덤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요렇게 가져와서 시드는 그대로 가져가고 넘버도 500개 그대로 쓰면 되겠죠. 500개. 이 넘버도 이쪽으로 놓고 좀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 서클에 대한 거고 이거는 여기 포인트, 여기는 이제 서클에 대한 거 10에서 70까지 이건 서클에 대한 거고, 그리고 요건 이제 익스트루드 시킬 건데 익스트루드의 Z 값에 대한 랜덤 값이죠. 요거는 저희가 몇에서부터 몇까지 해볼까요? 그냥 제일 짧은 거는 뭐 한 500 정도 내려간다고 해볼까요? 제일 짧은 거 500 정도 내려가고, 그리고 제일 긴 건 아까 45,000이었죠. 네, 45,000까지. 네, 요런 식으로 45,000. 그래서 이제 시드 값은 이제 넘버랑 시드 값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걸 이제 Z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의 뭔가 정돈되지 않은 그냥 진짜 완전 찐 랜덤의 어떤 커브가 하나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커브들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숫자를 일단 좀 줄여볼게요. 숫자를 한 20개 정도로 줄여놓고 여기서 이제 3개를 한번 동시에 넣어보는 거죠. 3개를 쇼해서 이거 3개를 다 잡고 set multiple curve를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길이로 내려가잖아요. 왜냐면은 이 시드 값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랜덤한 시드 값이. 그럼 이 시드 값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여기 이제 플레인이 들어갔고 이 시드 값을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줘서 하나 숫자를 더 만들어주고, 플러스 1에서 숫자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다 그냥 시리즈를 사용할게요. 시리즈는 이제 등차 수열인데 스타트 값을 6으로 하고 스텝을 우리가 1로 잡아놓고, 그리고 카운트를 2 번 더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나온 패널을 넣어서 보면은 6, 7, 2개가 아니네요. 3개. 6, 7, 8. 이 3개의 시드 값이 있고, 요 시드 값들을 저희가 그래프트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 1대1 대응되게 하려고. 여기 커브에서 포인트에서 이미 이 포인트들이 그래프트에서 나갔잖아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요 시드 값을 다 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타트는 6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 시드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어디는 짧고 어디는 길고 이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시드 6으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 건 시드 7로 들어가고 그 다음 시드 8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 개수를 아까처럼 500개로 다시 늘려볼게요. 500개로 늘리면은 네, 이런 뭔가 정신없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은 이런 정신없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 앞쪽에서 분명히 이렇게 의도된 이런 그 곡선에 맞춰서 떨어지는 의도된 그 디자인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의 약간의 랜덤을 주는 어떤 그 디자인을 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RR, FT 이거 왼쪽으로 와서 커브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선과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커브를 하나 그려볼게요. TT 스페이스바에서 VV 스페이스바 한번 가지고 지금 네, 이게 평면에 잘 맞게 그려졌죠? EXTC 해가지고 D 스페이스바에서 방향을 이쪽 이 X 방향으로 놔주고 이렇게 쭉 길게 놓을게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EXTC 하나 또 익스트루드 커브 해서 방향을 D 스페이스바 이걸 Y축으로 이렇게 하나 놓을게요. 이렇게 길게 하나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HH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듀 엣지 요거 듀 엣지를 시켜줄게요. 그 다음 조인한 다음에 이걸 리빌드 시켜서 리빌드 개수를 뭐 이거를 한 50 정도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거에 맞는 거의 꼭 맞는 그런 커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지금 두 개로 나누기 싫어서 하나의 면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해주고 EXTC 해서 D 스페이스바 방향 이쪽 잡아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선은 지워주면 되고 SS 스페이스바에서 셀 라스트 해준 다음에 Q 스페이스바 해주고 D 스페이스바 해서 하면 이거 지금 하나의 컵으로 하나의 면으로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저희가 이 랜덤이랑 요거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커브들을 여기다 3개를 넣고 여기다 이제 포인트를 넣고 이걸로 이제 익스트루드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값에 대한 랜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해줄 거는 이게 0에서 70 이게 아니었죠. 3개였어요. 3개. 그 3개의 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럼 이 랜덤에 대한 이 레디우스를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이 레디우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줘서 패널을 열어줘서 반지름 10짜리랑 25짜리랑 35짜리 이렇게 3개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서 우클릭한 다음에 멀티플 데이터로 바꿔줘요. 그럼 이렇게 3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들은 개수가 지금 500개란 말이에요. 500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롱기스트 리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들 여기서 포인트들을 바로 그냥 가져와 주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프트를 하지 않고 플래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리스트를 넣어서 보게 되면은 10, 25, 30, 10, 25, 30 지금 이걸 랩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10, 25, 30으로 반복이 되고 이 반대쪽 이 패스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3개의 커브를 넣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도 3개의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10, 25, 30으로 이게 하나씩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랜덤으로 나오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지터라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리스트를 넣어서 보게 되면은 이걸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터에 리스트를 넣어주고 여기 지터 값에 지금 여기 이게 1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완전히 섞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같은 리스트에 놓인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뒤죽박죽 다 섞겠다는 거예요. 0으로 하면은 아예 안 섞겠다는 거고 0.5로 하면은 반 정도만. 지금 이게 20개니까 10개만 섞겠다라는 거죠. 이 시드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지터 값을 여기서 밸류로 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10, 10, 35, 25, 25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이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같은 그 개수가 섞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0, 10, 35, 25 여기도 10, 10, 35, 25 근데 이 첫 번째 줄 여기서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전 다 각각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드 값에 다른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저희가 이거 시리즈로 만들었던 이 시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35, 35, 25, 10 이렇게 나오고 여기 25, 10, 10, 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값을 이 서클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줌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줌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고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원형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익스트루즈나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랜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 만들었던 이 커브에 따라서 켄고쿠마는 이 이 면이라는 규칙을 하나 추가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면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거냐라고 보면은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쳐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포인트들을 가져와 주는 거죠. 이 위에 있는 포인트들을 어디로? 이 면까지. 그랬을 때 이게 서피스니까 서피스 하나 열어주시고 저희 클릭돼 있으니까 set on 서피스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그래스하퍼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여기 지오메트리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포인트들이 아래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래로 찍힌 포인트들의 길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랜덤 값이 아니라 길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길이는 디스턴스로 해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의 이 디스턴스들을 여기 Z 값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컨트롤 Q를 잠깐 숨겨놓고 이 정해진 그 규칙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길이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개수를 한번 늘려볼게요. 개수를 20개에서 저희가 다시 500개로 늘리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랜덤을 준 거죠. 어떻게 랜덤을 줬냐? 어디는 아래로 좀 내려가 있고 어디는 위로 좀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이 커브를 바꿔주면서 할 거예요. 이거 개수는 다시 50으로 좀 줄여주고 이 커브를 무브 시키는 거죠. 무브. 이 지오메트리들을 무브를 시켜줄게요. 어디로? Z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 또 랜덤 하나 뽑아주고 그리고 레인지 하기 위해서 컨스트럭트 도메인 열어주면 됐죠. 컨스트럭트 도메인. 컨스트럭트 도메인 제일 적게는 뭐 한 50 움직여주고 제일 많게는 500 정도 움직여주자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레인지 안에서 넘버는 저희가 요 개수 넣어주면 되고, 시드 값은 이거 시리즈에서 나온 거 그대로 또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고 넣어줬을 때 이 지오메트리들 지금 위쪽에 위아래로 들쭉날쭉하게 됐죠. 요 지오메트리에서부터 익스트루드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지금 500이 좀 작아 보인, 이거 하이드 시켜놓고 한번 볼게요. 하이드 시켜놓고 보면은 요거를 개수를 다시 500개로 눌려서 저희가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컨트롤 A에서 가운데 휠 클릭해서 이렇게 디세이블로 해놓고 요 결과값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500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개수를 한 1000으로 1000까지 왔다 갔다 하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 커브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오디움 디자인과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커브 개수를 한번 저희가 늘려줘 보기 전에 커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 이 랜덤 시드 값이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랭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스트 랭스를 쓰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 패널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이 커브가 3개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을 직접 카운트로 세줬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게 되고, 이 커브를 좀 더 늘려볼게요. TT 스페이스바에서 안쪽으로 옵셋해서 안쪽으로 좀 더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지금 500개 너무 렉 걸릴 것 같으니까 50개 정도만 해놓고 셋 멀티플 커브 해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잘 들어간 거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개수를 500으로 한번 늘려주게 되면은 잠깐 기다리면 네, 요런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빨간색이고 반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이거 익스트루드 된 거 결과값 눌러준 다음 키보드 인서트 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베이크가 되거든요. 아니면 이거 그냥 가운데 휠 클릭해서 이거 계란 후라이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오디움에서 봤었던 그 파이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렌더링 모드로 보면은 네, 요런 느낌. 정면에서 보면은 렌더링에서 정면으로 보면은 이 값들을 조금 더 크게, 진폭을 조금 더 크게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켄고쿠마의 오디움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 설계 코드를 전부 분해해봤습니다. 그래서 쿠마켄코의 통제된 랜덤이라는 설계 코드를 가져와서 아주 특별한 데이터로 같이 만들어 볼 건데, 바로 대한민국의 코스피 주가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날짜별로 해놨어요. 1981년부터 해서 월별로 이 코스피 종가 지금 126이네요. 종가가 지금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시면 126이었다가 점점 선장해서 이때 갑자기 1000 찍었네요. 세 자리 1000 찍다가 저희 IMF라고 할 때 1998년이었죠. IMF. 네, 이렇게 갑자기 또 더 줄어들게 됩니다. 300까지 막 줄어들게 되죠. 이때 아주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올라가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차트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고요. 여기 B를 눌러서 이 개수를 보게 되면은 533개인데 이 맨 위에 이 종가라고 써 있는 거 이건 빼야 되니까 개수가 532달 동안 코스피가 저희는 만들어진 거죠. 532라는 숫자를 가져놓고 이건 옆에다 놓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글사포 창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었었던 거고 해서 그냥 가운데 휠 클릭해서 다 꺼놓고 이 아래쪽에다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파람을 해서 커브를 이렇게 가져와 줄게요. 그리고 이거 객체를 누른 다음에 set one 커브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면이 이 선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저희가 이 런치박스 이 패널 이용해가지고 쿼드 패널 이용해가지고 나눠줘 볼게요. 지금 이 개수가 532개였잖아요.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532 루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3 점 몇이 나오잖아. 그럼 23 곱하기 23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23 곱하기 23을 하게 되면은 529개니까 6개 정도는 그냥 마지막 걸로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23 곱하기 23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커브를 넣어줘도 돼요. 이게 이제 532개 정도의 그 숫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패널들을 우리가 Z방향으로 올려주자고요. 이 패널들을 저희가 익스트루드 시켜주자고요. 저희 패널들을 익스트루드 시켜주자고요. 베이스는 요 각각의 이 개수들이 베이스가 되고, 디렉션은 Z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이 리스트, 이 전체 리스트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쭉 전체 리스트를 네,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Z값으로 넣게 되면은 지금 이게 멀티플 데이터로 바꿔줘야겠죠. 멀티플 데이터로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네, 요런 식으로 저희가 코스피 주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지금 이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그렇거든요. 스케일 뭐 0.5배
0.5배 더 해볼까요? 0.5배 더 해보고 네, 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거 이 쿼드 패널들의 숫자가 어떻게 놓여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에어리어라는 거 이용하면 되고, 지오메트리 이용해서 에어리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제 여기 그 디스플레이 쪽에 가셔가지고 이 숫자가 있어요. 포인트 리스트. 그래서 사이즈를 뭐 한 10 정도로 넣어볼게요. 10 정도로 놓게 되면은 센트로이드를 놔야겠죠. 네, 놓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22까지 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네요. 근데 이거를 결과값을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면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이 면들을 살짝 스케일을 해주는 거죠. 한 0.8배 정도 팩터. 그리고 저희가 센터 값도 잡아놨었죠. 센터 값도 각자 넣어주고 지오메트리 넣어주게 되면은, 그럼 이제 0.8배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올려보겠다 하면은 네, 이런 식의 TT 스페이스바 탑뷰에서 보거나 아니면 VV 스페이스바 이렇게 보면은 요런 저희 선형 차트, 이게 대한민국의 코스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서 성장하고 이 이후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쪽 좀 있다가 별로 이게 없네요. 그래서 인설트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또 이 객체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네, 요런 식의,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의 코스피입니다. 와, 이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엄청 낮은데요. 이때 이 세 개, 이때 숫자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중간에 이런 8 같은 게 289번에 이게 111, 이게 점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거 표시 자체를 서식에서 숫자로 해가지고 천인단위 그냥 일반으로 해서 이거 앞에 점 안 나오게 이렇게 해서 바꿨고, 점 안 나오게 바꿨고,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복사해 줄게요. 이게 갑자기 너무 줄어드는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고 맨 마지막 거 그쵸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지. 그래, 셀 커브에서 이건 Q로 잠깐 잠가 놓고 이건 이제 지워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돼야 정상이죠. 이렇게. 네, 이게 대한민국의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스트루드 시키게 되면은 네, 요런 식으로 그래도 점차 성장한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점점 성장하는 거죠. 영상의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내 디자인은 복잡하게만 보일까? 그건 약간 있어 보이려고 그냥 마구잡이로 랜덤하게만 디자인을 배치해서 그래요. 나의 의도가 담긴 규칙을 남들도 공감할 수 있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오디움 회사에서 3가지 종류의 파이프를 사용한 것처럼, 그리고 그 파이프들이 무질서하게 내려와 있는 거는 도심 속에 숲을 만들어 보려고, 파이프들 사이에서 빛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사되는 자연광의 변화를 모방시켰다 라는 어떤 이런 설계의 의도를요. 그런 의미에서 랜덤한 디자인은 그래스하퍼로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단순히 형태를 만드는 툴이 아니라 바로 그 규칙을 디자인하는 도구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 주가 차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의 그 소리의 파동, 아니면 잔잔한 호숫가의 그런 물결, 어떤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미지라든지 우리 동네의 골목길 패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만의 디자인 규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확장시키는,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 컴포넌트는 어떻게 연결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따라해보면서 궁금한 거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단편적인 그 디자인 사례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제가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지금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게 된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상상하는 모든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자세히 영상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속 파이프들 이 안에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그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왜 저는 이런 디자인만 보면은 저기는 청소를 어떻게 할까? 왜 이런 게 제일 먼저 궁금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